무력하거나 무능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 확대 방침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열어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 비중을 낮추는 쪽으로 대입 제도를 손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교육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학종 및 논술 위주 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는 대학, 교육청 등과 협의해 1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의 민심이 대입 제도를 개편하라는 것인가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의도 국회 앞 시위에서 외치는 구호가 정시 확대인가요? 문 대통령이 난데없이 대입제도 개편을 꺼낸 이유가 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국 사태의 원인을 대입제도의 약점, 학종의 불공정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문제의 진단부터 단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지 겨우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까지 거쳐서 이전보다 정시 비중을 높인 30% 이상 확대 권고를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시행하기도 전에 또다시 손질하겠다고요? 나라의 교육 정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 되어도 괜찮은가요? 교육을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무슨 교육 정책을 해마다 바꾼단 말입니까? 더구나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이 정시 확대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입 정시 확대는 자유한국당이 환영하는 정책입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한국당은 정시 50% 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사사건건 막말과 쌍욕을 퍼부어대던 한국당이 즉각 호응하다니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삼척동자도 알아먹겠습니다. 학종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불법과 편법의 문제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 정시 확대인가요? 정시 비중을 높이면 대입 공정성이 높아지는가요? 정시를 확대하여 대입 공정성을 높일 수만 있다면 그처럼 쉬운 방법이 없을 테고 당장이라도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당이 적극 찬성하니까 법제화를 추진해도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을 터입니다. 정시 확대는 고소득층과 강남에 절대 유리한 제도입니다. 지난 2월 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이 펴낸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서 18학년도 지역별 서울대 정시 모집 입학생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강남 학생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서울 강남 3구와 양천구 학생이 24.5%를 차지하여 서울대 정시 모집 합격생 4명 중 1명이 강남 또는 목동 출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강남구에서만 지난 3년간 347명이 서울대에 정시로 입학한 반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광역시 합격생을 전부 합해도 325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이처럼 지역별 격차가 심한데 만일 정시 모집이 확대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2018년 서울대가 작성한 자료, 서울대학교 정시 모집 확대안 검토 결과에 따르면 정시를 40%로 늘릴 경우 강남 3구 학생이 1.5배, 50%로 늘릴 경우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왜 한국당이 정시 50% 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는지, 그리고 정시 확대가 과연 누구를 위한 대입 정책인지 명확히 확인됩니다. 건국대 최필선 교수와 경희대 민인식 교수의 논문
부모의 교육과 소득 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 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은 가구의 경제력 및 부모 학력과 자녀 수능 성적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상위 소득 5분인 부모의 자녀는 수능 1, 2등급이 11%였고 하위 소득 1분위 부모의 자녀는 2.3%였습니다. 반대로 수능 7, 9등급은 각각 21.3%와 40.8%로 나타났습니다. 전문대조 이상 부모의 자녀는 수능 1, 2등급이 20.8%였으나 고졸 미만 부모의 자녀는 0.8%에 불과했습니다. 정시 수능이 경제력과 학벌을 갖춘 가구에 유리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시 확대가 고소득, 고학력, 강남의 절대 유리한 제도라는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됩니다. 국제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교육 여론조사를 보면 정시 수능 확대를 누가 원하고 있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대입 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해야 하는 요소에 대해 물었더니 월 평균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는 수능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소득의 응답자는 특기적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시 확대는 과거 실패한 대입 정책으로의 퇴행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식해서 용감하다고 밖에는 달리 평가할 말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정시 확대가 능사는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요구대로 입시 전형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시 확대가 고소득 고학력 강남의 절대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들립니다. 능사가 아닌 줄 알면서도 과거 퇴행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 정부의 무모함과 무능함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3년 차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3년 차의 저주라고 표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언을 잊은 것일까요? 조국 사태는 단임제 정부 임기 3년 차 현상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을 주무장관으로 임명하여 검찰 개혁을 추진해보겠다고 밀어붙였다가 정치검찰의 거센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서 되레 정부와 여당이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난국의 와중에 불쑥 대입제도 문제를 꺼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봐도 무모하거나 무능한 것으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자녀 교육 문제에 관한 한 강남의 좌파건 우파건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게 조국 사태의 한 측면입니다. 수시 학종이건 정시 수능이건 모두 부모의 영향력이 작용합니다. 사교육의 병폐를 줄이고 입시 전형을 다양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학종이건 학종의 불공정성이 드러났으니 다시 정시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개편하자고 하건 어떤 제도를 선택해도 부모의 영향력이 미치게 마련입니다. 부모 경제력과 사회적 자본, 인맥과 정보력을 이용하여 학종 수상 경력을 쌓고 사교육에 돈을 투자한 만큼 정시 수능 성적이 비례하여 올라가는 법입니다. 아무리 공정을 강조한다고 해도 공정한 경쟁은 공정이 아니라 경쟁이 목적입니다. 경쟁은 승패를 가리기 위한 것이며 경쟁을 통하여 승자와 패자가 나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공정을 강조한다고 해도 입시 경쟁에서의 불공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더욱 경쟁을 부추기는 제도로 바뀌는 것은 결코 개선이 아닙니다. 계약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대안은 살인적인 경쟁을 통해 우열을 겨루는 입시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교육 문제는 대학 입시 문제입니다. 대학 입시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 없이는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고교 평준화를 통하여 입시 지옥을 해소했듯이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교육개혁은 대학 평준화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는 물론 지난한 길입니다. 인식의 전환과 함께 학벌에 따른 문화적 차별 및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혁파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내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
별애는 본성입니다. 하지만 내 아이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남의 아이에 대한 차별로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나의 아이와 남의 아이를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이 묵자의 겸애 사상입니다. 별애에서 겸애로 인식의 근본적 전환이 없으면 대입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바꾼다 해도 공정을 둘러싼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고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며 그러니 교육개혁의 과제는 간단한 의제가 아닙니다. 교육은 국가 백년지 대계입니다. 함부로 손질하고 개혁하면 안 됩니다.